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급등하면서 화려한 단풍 랠리의 시식 코너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한 말 중에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것처럼 우리가 딱 결과만 봤을 때는 뉴욕 증시 주말에 해피엔딩이 나왔구나. 내지는 역시 미국 주식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여전히 자신감이, 기대감이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비극적인 요소와 반전이 담겨 있던 하루였습니다. 다름 아닌 고용지표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고용지표는 절대로 잘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의 땔감으로 여기 이제 불 붙여버릴 위험이 크다고 이렇게 제발 망하기만을 바랬잖아요. 근데 막상 9월 고용지표 결과를 보니까 또 서프라이즈급으로 지금 엄청나게 잘 나와 버렸어요. 정말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고용지표가 훌륭하게 나왔다고 이걸 악재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순간 투매가 쏟아졌다는 게, 거기다가 나스닥 선물의 경우는 정말 이 V자 반등으로 치면은 대문자 V자 반등이었고, 반전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 헤드라인 넘버를 보면은 일단 이번에 9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원래 17만 건 정도였는데 실제 결과는 33만 6천 명으로 나와가지고 거의 2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 고용지표 이 컨센서스도 다 이제 월가에서 경제학 박사에다가 뭐 리서치 센터장들 이런 사람들의 그 전망치를 토대로 작성을 한 건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빗나가 버린 거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8월, 7월 비농업 고용도 이번에 다 수정이 됐는데 무려 11만 9천 건이 기존 발표 수치보다 더 높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또 3.8%로 예상치 3.7%보다 올라갔고, 시간당 임금은 연 4.2% 상승으로 전망치 대비 또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개장 1시간 전에 이런 뭐랄까 우리 어릴 때 이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 나 감기 걸린 것 같다고 막 열난다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체온을 딱 쟀는데 정확하게 36.5도 딱 정상으로 나온 거죠. 그러자마자 곧바로 야 빨리 일어나서 얼른 가방 싸라고, 학교 갈 준비하라고. 그래서 나는 엄마랑 이따가 병원 갔다가 돈가스 먹을 생각했던 것도 이거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페드워치에 보면은 당장 11월 1일 FMC에서 추가 금리 인상할 확률도 20%대에서 30%대로 뛰어 올랐고, 이거를 잘 넘긴다고 해도 다음 12월 F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역시 점프를 하는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냐? 이 정도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완전 강세였는데 왜 뉴욕 증시는 중간에 상승 반전을 했는지, 그것도 3대 지수 중에서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 지수만 1.6%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게 바로 피크아웃입니다. 이거는 이제 착한 피크아웃이라고 할게요. 사실 이 피크아웃이라는 말은 뭐 증시 용어로 쓰일 때 정점을 지났다, 고점 통과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한참 삼성전자, 신만전자 간다고 뭐 마바라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읊고 다닐 때 그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바로 앞에서 96,800원 찍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리 하락을 해버리니까 그때 당시 핑계랍시고 또 이제 짓거리던 게 바로 이 피크 아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왔다가 갔다. 그래서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주가도 저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다. 이딴 이제 변명이었죠. 근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착한 피크아웃이 뭐냐면은, 이 정도 강한 정말 서프라이즈급의 고용지표를 보고 당연히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판단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4.86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 뭐 대형주들 전부 막 기계적으로 매도 폭탄을 맞았는데, 그러는 도중에 갑자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미국 국채 금리가 피크아웃 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이 정도 이상 앞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할 이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 국채 금리가 고점 찍은 거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래서 이제 피크 아웃이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상상 임신급의 어떤 낙관론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K 증시도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로 휴장인데 미국도 마침 이날 10월 9일 월요일이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이 휴장이거든요. 이제 콜럼버스 그 지구는 둥글다고 이제 주장했던 그 형님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이라고 해서 이제 국경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날 채권 시장만 휴장이고 주식시장은 평소처럼 이제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채권시장 휴장인데 지금 이 금리에도 채권 매수 못하면은 3박 4일 동안, 문 잠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채권 금리가 급하게 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미국채 기준으로 4.8%에서 4.7%로 뒷자리가 8에서 7로 바뀌는 순간 뉴욕 증시에서는 곧바로 반발 매수세가 밀물처럼 몰려들면서 결국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이 연출이 된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고용지표 대박 난 거 보고 그리고 또 미국 선물지수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 보고 아이고 이제 당분간 또 곡소리 나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한숨을 안주 삼아서 술 한잔 드시고 주무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 뉴욕 증시 마감 지수를 보고서 진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저 포함해서요. 근데 진짜 간밤 미국을 그 짤 2개로 설명한다면 그 하얗게 불태웠어. 요거랑 그 무승부로 하지 않으련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을 맞은 우리 K 증시에서는 기쁜 소식 하나, 슬픈 소식 하나 이렇게 이제 등장을 마침내 하는데 먼저 기쁜 소식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갑자기 강심장으로 무장하면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을 그래? 어디 한번 더 올려봐 임마. 거 봐. 추가로 못 올리잖아. 이게 끝이지. 거기가 한계지. 아, 더 올려보라니까 이렇게 더 이상 쫄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그리고 지난 썸머랠리 죽어도 우리 못 잃는다고. 이제 단풍 랠리를 기어이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키맞추기성으로 외국인들의 K 주식 선호 경향을 나타내는 MSCI 한국펀드 기준가도 1%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대로면은 당장 월요일장 우리 K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9월 FMC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 드디어 그동안 쌓아뒀던 달러 왕창 들고 이제 몰려들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라면은 곧바로 여기서 슬픈 소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월요일장은 한글날로 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또 지난 추석 연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쉬는 동안 한 3일 그냥 뉴욕 증시 내리 오르다가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개장하는 날 새벽에 하루 딱 그냥 조정 받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쌓인 상승분 그 포인트는 전혀 적립된 거 써먹지 못하고 곧바로 그냥 일격필살로 당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우리 K증시는 또 화요일 새벽 뉴욕 증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뉴욕 증시가 이제 주말 지나고 오더니 이거 좀 주말에는 우리가 좀 오바였던 것 같다 이러면서 현타성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고용지표 호조를 우리가 그렇게 너무 아전인수로 생각한 거는 조금 오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또 무릎을 같이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올가을 단풍 랠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뻘겋게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내년 미국 대선이라는 여기서 유추를 하는데 오늘도 미국 고용지표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오자마자 또 바이든이 귀신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백악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9월이면은 사실상 뭐 휴가철도 다 끝나고 고용도 좀 비수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 11월 되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연말 쇼핑 시즌 이제 장사들 해야 되니까 유통 소비 업체들 위주로 고용이 다시 증가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9월 달에 이 정도니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고용은 이제 안 봐도 대박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이제 바이든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막 생색 정보통 생방송으로 막 내보내고 또 은근히 이제 내년 대선 의식한 선거 운동을 또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 달 만에 고용 증가 34만 건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이제 월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번 고용지표에 대해서 오늘은 숫자와 양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때는 고용지표의 질과 우리 K증시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사실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하고 모델 Y 가격을 인하한다는 발표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결국 상승 반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테슬라 가격이나 또 해? 이 정도면 이제 테슬라는 제값 주고 사면 병신이다. 하여간 조금만 버티면은 또 가격이나 나온다. 이런 수준까지 지금 이렇게 레퓨테이션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과연 테슬라는 왜 가격 인하를 멈출 수가 없는 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나? 당연히 이제 이거는 미국도 자동차 할부금융 그 오토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동차 값이 올라간 것처럼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판매하는 쪽에서 차값을 내려줘야 이제 좀 팔리겠다 이런 배경이고 거기다가 이제 유럽도 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서서히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호흡기를 떼려고 하는 와중이니까 거기에 이제 테슬라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뭐 하여간 기존에는 이 테슬라는 차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게 제일 크죠. 이게 과연 테슬라만의 문제인지 전기차 전반적인 업황의 어떤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인지 이거는 아직 판단이 힘들지만 하여간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테슬라는 이걸 극복하고 상승 반전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한글날로 하루 늦게 화요일에 개장을 하는데 마침 일본도 다음 주 월요일 체육의 날로 휴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 휴장 그리고 이제 바로 화요일 10월 10일 이날 이제 쌍십절인데 마침 이날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이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푸틴하고 김정은이 의형제 맺은 첫 노동당 창건일이어서 뭔가 러시아 형님들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게 나온답시고 뭔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또 걱정이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다음날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살벌하게 후드려 팼는데 과연 이 매도세를 다시 순매수로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나올 것인지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고 그러고 나면 바로 다음날 목요일에 미국에서 9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상 11월 FOMC를 앞둔 가장 큰 관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다시 또 반등을 했다. 사실 고용하고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고용이 좋으면 당장 그 미뤘던 소비도 더 늘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CPI가 이번 고용처럼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연준이 11월 1일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같이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미국에서 먼저 3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개막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다음 주는 짧고 굵은 그 K 증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용지표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리고 과연 이번 고용지표에서 저렇게 비농업 고용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게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였을까? 그런 와중에도 시간당 임금은 또 왜 떨어진 건가?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돈은 그냥 주는 대로 받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든 일단 일 좀 시켜달라고, 직업만 좀 갖게 해달라고 이 정도로까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연준이 이번 고용지표를 단순히 추가 금리 인상을 할 명분으로 감히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고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귀찮은 생각들은 전부 저한테 맡기시고 이번 주말과 연휴만큼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 지나면 이제 연말까지는 공휴일 일절 없고 쭉 이제 까만 날로 내달려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대신맨의 역할로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걱정을 대신 정리해가지고 라이브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